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둬야 메디컬에 합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의대 증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대를 준비하지 않던 학생들도 낙수 효과로 조금씩이지만 입결이 낮아지는 수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단 올해는 의대 증원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메디컬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더더욱 이러한 변동성 아래에서 과연 수능 몇 점 정도를 받아야 내가 목표로 했던 곳에 합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이드라인을 명쾌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증원이 유지되는 경우, 취소되는 경우 두 경우를 나눠서 각각의 경우에 상위 몇 %까지 합격할 수 있는지를 깔끔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작년 메이저 정시 솔루션의 합격, 불합격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략적인 라인에 대한 감까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몇 %까지 메디컬에 진학할 수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정시 모집 인원과 정시 지원 인원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물론 눈치 싸움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해당 수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명을 뽑는데 100명이 지원했다면 당연히 상위 5% 정도까지 합격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최근 3년간 정시 원서 접수자 수는 16만 명 수준이었으며 올해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원이 유지되는 경우 의대 정원은 1,492명, 메디컬 총 정원은 2,860명이 되며 증원이 취소되는 경우 의대 정원은 1,161명, 메디컬 총 정원은 2,529명이 됩니다. 불행이라 해야 할지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인원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애초에 작년의 증원 자체가 기회의 균형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방 그리고 수시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위 0.9%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위 0.7%까지 의대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상위 0.7% 안에 들면 의대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정시에서는 눈치 싸움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N수생분들이 공감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아슬아슬한 성적을 받으면 눈치 싸움에 실패하거나 합격하더라도 원서 접수를 하는 동안 크나큰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50% 컷과 70% 컷 사이에는 있어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의대에서는 그 기준점이 0.3에서 0.5%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 메디컬 마지노선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도 기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위 1.8%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위 1.6%까지 메디컬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안심할 수 있으려면 역시 50에서 70% 컷 사이인 0.8에서 1.2% 정도를 받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목표하는 학교, 학과가 있다면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단국대 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위에 나온 표에 의대 정원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의 치대 정원을 더하여 16만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유의사항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0명에 가까운 증원 인원 중 정시 일반 전형에서의 증원은 300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여드린 표에서도 차이가 고작 0.2%를 살짝 넘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숫자가 크지 않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시 일반 전형에서의 증원은 300명 수준이지만 정시 지역인재 그리고 수시에서의 증원 인원을 합치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증원이 취소되면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국영수에 비해 과탐에서 등급을 따는 게 훨씬 어렵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상위권이 계속 적체되는 것, 고이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증원이 취소되면 다른 곳으로 빠져줄 최상위권 학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시 교과, 논술, 지역인재, 그리고 정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빠져줬어야 할 학생들이 정시 일반 전형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늘어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국어, 수학에서 1등급을 받는 것보다 과학탐구에서 1등급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웠던 것처럼 똑같이 0.9%를 목표로 한다 할지라도 증원 취소 여부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국영수에 비해 과탐 성적을 따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과목은 전부 100분이 98 이상을 받았는데 과학탐구 한 과목에서 미끄러지는 경우도 제법 생기곤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학생들이 메디컬 막차를 탈 수 있는 방법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딱 두 학교만 가능합니다. 조선대학교 그리고 동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는
의대, 치대, 약대가 가능하고 동신대학교는 한의대가 합격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조선대학교의 경우 메디컬이라 해도 탐구 영역은 우수한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과탐 한 과목은 9등급을 받아도 다른 과목에서 모두 고득점 한다면 의대에도 합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그렇다 보니 당연히 입결이 다른 학교보다 높습니다. 다른 과목은 훨씬 더 잘 봐야 합니다. 일례로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에서 모두 100분이 98을 받고 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다면 의대가 증원되었던 작년 기준으로 지방의대는 대부분 합격할 수 있고 잘하면 직어국 의대까지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이 점수로는 조선대학교 의대를 합격할 수 없었습니다. 탐구 한 과목을 빼주는 만큼 다른 과목에서 필요한 성적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과탐 한 과목에서 미끄러져도 합격할 수 있는 또 다른 학교로는 동신대학교 한의대가 있습니다. 똑같이 탐구 영역에서 상위 한 개 과목만을 반영합니다. 다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사의 반영 비율이 매우 크다는 것인데요. 비율을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수치입니다. 한국사에서 한 등급이 떨어질 때마다 국어 수학에서 100분위가 4씩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정도를 감점합니다. 아무리 메디컬이라 해도 한국사는 3등급만 넘어가면 만점 처리하거나 감점을 아주 조금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최상위권 학생들도 한국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신대학교에서는 이를 역으로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신 한국사와 같은 장벽이 없어서 1등급을 간신히 넘기는 점수 정도로는 합격하기 어려운데 동신대학교에서는 한국사에서 1등급을 받는다면 과탐 한 과목 제외에 올 1이라는 숫자가 찍히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모두 말씀드렸으니 작년 솔루션의 실제 사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공 사례입니다. 98, 100, 99, 99의 성적을 받은 학생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탐의 순서이며 영어는 등급, 나머지는 100분위 점수입니다. 이 학생은 인서울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이 성적이 인서울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성적 구조입니다. 수학에서 최대한 100분위 100을 찍고 나머지 과목에서 100분위 98에서 99를 받는다면 증원과 관계없이 인서울 의대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는 94, 100, 3, 92, 100의 성적을 받은 학생입니다. 탑5 약대 중 한 곳을 진학한 학생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학생은 매우 정석적인 구조의 성적을 받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의 학생처럼 어떤 과목은 잘 보고 어떤 과목은 못 보고 들쭉날쭉한 경우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불리를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학생이 합격했다는 그 탑5 약대는 지원 전부터 합격을 장담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입결이 조금 더 낮은 수도권 모 약대는 매우 아슬아슬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유불리가 입결의 차이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공 사례는 97, 97, 1, 98, 99의 성적을 받은 학생입니다. 의대에도 도전이 가능했으나 가치관에 따라 수도권 치대 진학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단 올해는 의대 증원이 취소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2026학년도에는 이 성적이라면 의대는 상향으로 쓰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성적이 약대 안정, 치대 적정 정도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아쉬운 사례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96, 97, 1, 99, 90을 받은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동신대학교 한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인데 한의학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한의대 진학을 고려하지 않았던 학생입니다. 조선대학교는 말씀드렸죠. 한 과목을 적게 반영하는 대신 입결이 매우 높습니다. 메디컬은 전반적으로 합격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가군 고려대학교, 나군 서울대학교에 지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98, 98, 2, 98, 75를 받은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한의학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지만 아쉽게도 한국사가 1등급이 아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결국 메디컬을 합격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 되어버려서 현실적으로 서울대학교 지원을 추천드렸습니다. 메디컬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셔서 그런지 원서 접수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셨으나 아마 두 학생분 모두 서울대학교에 합격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한국사를 어느 정도까지 공부할지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디컬에 진학하려면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상위 몇 %까지 합격할 수 있는지 모집 인원과 지원자 수의 비율을 근거로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작년 실제 합격, 불합격 사례까지도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한 과목에서 미끄러졌을 때의 대안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렸으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데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메디컬 광풍 현상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수능을 준비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